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발빠른 거북이님께서 어제도 와주셨죠. 오늘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브레퍼시픽 25만 원에 20% 왜 자꾸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중국 쪽에서 뭔가 뭐 실적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나서 쭉 떨어지고 있는데 화장품주 그중에서 아브레퍼시픽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앵커님하고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작년에 제가 좋다 했어요, 이거. 네, 작년 15만 원, 16만 원에 있던 저 시기에 제가 화장품 관련주 사놔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사서 좋은 시기가 있어요. 철강주도 요즘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강주도 제가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철강주 사놓으세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은 또 뭐 이야기하고 있나요? 식음료 파트 사놓으세요 하는데 안 가죠. 식음료 파트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또 뭐라고 합니다. 사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올라가요. 근데 그 나중에 또 사시겠죠. 나중에 올 하반기 가보세요. 또 제가 그럴 겁니다. 식음료 파트 제가 올 여름에 좋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도록 좋다 했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걸 왜 이야기하냐면 사서 좋은 시기가 있고 사서 안 좋은 시기가 있는데 화장품 주면은 내가 언제 들었든 언제 어느 시기에 좋다고 들었든 그냥 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격 고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화장품 관련주 좋죠. 뭐 물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매출 나름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 맞는데 이왕이면 16만 원에 사는 게 나을지 28만 원에 사는 게 나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예요. 일단 이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당장은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왜?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영업이익이 정말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화장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화장품 안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눈 화장도 오히려 그대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러블, 각종 트러블들이 많다 보니까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요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업계에도 좀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쨌든 살아남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기다리면 올라가요. 근데 지금 25만 원에 들고 왔을 때는 좋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여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려갈 때는 마음을 열어서 22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22만 원에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버텨줬을 때 추가 매수 하시고 버틴다면 3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들고 가셔도 괜찮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브레퍼시픽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댓글 볼게요. 존중님께서 GS 리테일 세일 구간 같은데 신규 매수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GS 리테일은 지금 뭐 외연 확장이 나서고 있다. 여러 가지 뭐 퀵커머스부터 해서 또 최근에 나온 기사 보니까 반려동물 펫샵도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자, GS 리테일은 지금 그러면 세일 구간일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기가 막히죠. 네. 이런 기업들 사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기업을 무시하냐면요. 주가가 안 가죠. 역배열이죠. 거기다 바닥에 깔려있죠. 뭐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사놓고 언제 수익 나겠나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 기다려서 수익 내는 게 주식인데 왜 기다리지 않으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기다림이라는 마인드만 있다면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하나요? 주식을 맨날 보고 있으니까 딴 거 올라가는 거 배 아파 죽겠는데요.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사놓고 그냥 기다려버리시면 돼요. 볼일 보시면서. 우리가 주식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주객전도가 됩니까? 주식에 얽매이지 말고 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 즐기다 보니까 내 자산을 불려줄 도구인 것뿐인 거죠. 도구에 충실하게 내버려 두세요.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기업인 것 같고요. 샀을 때 밑으로 빠진다. 나쁠 거 없습니다. 매수해서 32,0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32,000원대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하면 돼요. 비중을 더 늘려버리고 싸게 더 많이 사버리면 되기 때문에 저는 GS 리테일 지금 매수 가능 그리고 32,000원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가져가시면은 열종목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들고 가시는 게 최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존중님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라질리언님께서 삼양식품 12만 원에 5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스튜디오가 다 크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먹고 싶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거 다 반납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삼양식품을 분석해야 하는데 오라질리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가 막히네요.
삼양식품 괜찮죠. 실적 좋고 식음료 파트고.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사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라질리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12만 원에 사시기엔 좋은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식음료 파트는 올해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식음료 파트는 좀 사놓으시면 좋다 해서 농심, 뭐 오리온, 뭐 오뚜기 이런 기업들 사놓으면 좋다. 뭐 대상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식음료 파트 기업들 바닥에 있을 때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리는 그 시기에 삼양식품은 바닥이 아니었어요. 이미 올라온 기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딴 기업들이 서서히 머리 들기 시작할 때 얘는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삼양식품이 바닥을 잘 잡아준다면은 저는 수혜를 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이상고온이에요. 이상고온 때문에 뭐가 망쳤냐? 농사가 망쳤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밀이 정말 많이 자라고 밀과 보리가 잘한다 하잖아요. 거기는 정말 많이 자라고 수출을 많이 하는데 45도입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거기. 밀 농사가 망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밀이 부족해지니까 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가격도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라면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이 라면 파는 회사들의 영업이익은 늘어요. 왜? 라면 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2배, 3배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1,000원이었던 뭐 라면을 1,100원으로 올리면 우리가 100원 정도야 라면 먹고 싶으니까 먹자 하면서 매출,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금야금 올려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식음료 파트들 잡아놓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말은 삼양식품, 지금은 괴로우시겠지만 50% 비중이라서 괴로운 거 맞는데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비중이 50%니까 추가 매수하기가 좀 버거워요. 왜? 비중 100%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뉴스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식량난 때문에 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고 식음료 파트 쪽에 물가 인상,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삼양식품도 충분히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을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장병걸님께서 최고의 멘토님, 드림 시큐리티 배수가는 5,600원에 비중은 20%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거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해서 오늘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흐름이 좋기도 하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작년 말부터 작년 중순부터 제가 보안 관련주 사라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자꾸 옛날 이야기 하게 되네요. 왕년에 제가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데일리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어필을 해야죠.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싸이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안티가 있고 뭐 우리를 팬으로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안티 팬들도 있잖아요. 근데 싸이 씨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안티 팬들이 본인을 싫어하는데 안티 팬들을 위해서 뭔가 뭐 바꿔볼 생각이 없느냐 했더니 싸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잘하는 것도 많은데 항상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안 좋은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위험한 투자를 피하고 안전한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보안주 딱 그런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5G다 그리고 비대면이다 온라인 화상 채팅이다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산업과 자율주행과 빅데이터, AI, IoT 모든 산업의 제일 중심 기반에 있는 산업이 보안이다. 그리고 그 보안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테마가 있는 기업들이 좋다. 그리고 그런 기업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사놓으면 좋다. 그 중에 하나가 드림 시큐리티다라고 제가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왜? 영업이익이 18억에서 코로나 터지고 130억까지 늘어버렸습니다. 좋은 기업 아닙니까? 사놓으면 올라갈 기업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 끝났을까요? 아직 아니죠. 왜냐? 보안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부터 해서 온라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있어서 보안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림 시큐리티가 여기서 지금 위쪽 6,000원 뚫으면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정고점까지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8,000원대까지 갈 것이고 만약에 여기 6,000원을 뚫지 못하면 떨어졌다가 갈 것인데 그때는 들고 가실 이유가 없죠. 그냥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면 돼요. 다시 산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셨다가 4,000원대 다시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 6,000원 뚫으면은 7, 8,000원까지 그냥 들고 가보자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크게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4,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한다면은 절호의 찬스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도 평가를 하셨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댓글 볼게요. 윤성우와 박상현님께서 컴투스 16만 2천 원에 40% 매도 타이밍을 놓쳤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컴투스는 진짜 뭐 18만 원 부근부터 4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매수하기에는 최악의 자리에 사셨기 때문에 이래요. 네, 매수하기에 왜 최악의 자리인가? 우리 뭐 3천장, 뭐 3천장 뭐 이런 거 네,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뭐 이렇게 들어봤어요. 쌍봉 이런 거 네. 들어보셨죠? 그런 자리에서 매수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이거는 거의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컴투스 자리 지금 차트 이렇게 제 옆에 띄워놨는데 보면은 3개 삼지창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한번 2014년에 급등 나왔죠. 그리고 빠지고 2017년에 급등이 나옵니다. 또 어떻게 해요? 2020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군데 다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사시면 물리는 거예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자리 중에 하나가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매매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아이, 컴투스가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질 만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는 기업이 좋다고 투자하는 거는 기본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가격은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 왜 차트에 이렇게 가격을 다 적어놨을까요?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컴투스라고 하는 기업을 이때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행태를 봐올 때 8만 원에 사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16만 원 이상에 사면은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좋은 건 맞으니까요. 근데 16만 원대에 매수하셨으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으로 본다면 얘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8만 원까지 빠지겠죠. 그러면 8만 원대까지 빠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기다렸다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요? 게임 산업 매출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젠가 지금 게임에 결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에 있는 사람들, 게임하는 사람들 돈 진짜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흐름대로 지금 8만 원이나 10만 원짜리까지 밀리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의견을 드리지 않고요. 기다리시면 본전 찾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16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또 가겠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또 떨어지겠지 생각하면서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컴투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차트 흐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